그 다음에 자 이번 기출 문제 그 시험 치신 분들 아마 멘붕 속에 있을 건데 수고했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쪽지기 할 때 이번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그 과목이 개정돼 가지고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의 길을 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의 기출문제 그런 유형은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기출문제 지문 익히고 그냥 내용 정리하고 이런 정도로서는 문제 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될 거고 어느 한 과목에만 문제가 막 집중된 게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뭘 걱정했는가 영어하고 한국사가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다 무난하게 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법과밖에 사실 없는데 근데 이번은 좀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때 하다 보니까 형사법 문제 푸니까 벌써 시간이 40분은 다 쓰는 건 기본이고 뭐 한 50분 60분 쓰니까 딴 과목에 우리 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찍었더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배분 같은 것도 이제 숙제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형수법에만 국한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과거의 기출 패턴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건 의미가 없고 어떤 판례 공부할 때 그 판례 케이스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요점이 뭔가 요 정도에서 이제 그 판례 케이스 사례 또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종합해서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을 결합시키는 이런 종합 문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형법의 케이스를 내면서 형법의 내용과 형소법의 내용을 같이 넣고 종합 문제로 갈 것이다. 물론 공부하면 다 적응은 되는데 한편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정도로 나와버리면 내가 공부 좀 더 깊게 한지 만약에 문제가 정말 병이하게 나왔을 때 공부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취지는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이 컸다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8번 저번 시험하고 패턴이 똑같이 순수 형소법은 12문제고 한 문제를 저번 시험도 그렇고 40번 이번 시험도 40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은데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 문제 저번 같은 경우는 그 현행범 체포 관련해서 그거를 케이스로 묶었고 요번 같은 경우는 그냥 형법의 케이스를 내면서 여기서 전문 증거까지 같이 결합시키는 종합 문제로 나왔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28번의 기억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준칙에 관한 규정 31조에 의하면 이건 간단하죠. 수사 준칙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영장을 신청할 때는 그 취지를 적는다. 맞습니다. 니은은 간단하죠. 경미사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 여러분 통상의 체포, 경미사건 두 가지 주거 부정은 기본이고 플러스 출석 불응 이것도 기본이죠. 뒤끝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영장은 당연히 48시간 이내 청구하죠. 그럼 요 문제 기억하고 니은과 뒤끝은 그냥 난이도가 그냥 이 정도는 하급이야. 평이한 문제고 리을에 아마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뭐예요? 체포나 구속은 제가 수업할 때 뭐였니?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 중에서 요거는 대인적 강제니까 어느 혐의야 돼? 객관적 혐의야 돼. 요 객관적 혐의를 형소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요 문장은 어디서 나온 편이야? 앞색에서 나온 편이야.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잘 알고 있는 필로폰 체포, 긴급 체포 사건. 이런 필로폰 긴급 체포 주목.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그죠?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장. 이런 경우는 다 뭐니?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때 위법하다라고 본 케이스죠.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다. 자, 29번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기억 O. 고소와 고소 취소는 둘 다 대리되죠. 자, 디귿의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군가 반드시 적시할 필요는 없죠. 리얼 일단 고소 취소했죠. 법원에 제출했죠. 수사기관에. 그럼 끝났어. 그럼 다시 처리한다고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죠. 미음 피해자의 친족은 자 피해자의 친족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죠. 그러면 28번과 29번은 이번 문제 중에 제일 그냥 무난했던 문제야. 이게 제일 무난했고 28번은 무난한데 아차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리얼. 요거는 실수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가능성이 두고 있다. 자, 30번도 답 체크는 아마 쉬웠을 겁니다. 왜? 자, 우리 여러분 체포나 구속할 목적으로 어떤 장소를 수색할 때 기억나지? 이 중에 통상 체포하고 구속은 어떨 때만 수색할 수 있니?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답 체크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1번은 일단 답이야.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 뭐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 압수에다 위수정이지. 자 여기서 최근에 나오는 표현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치유된다 볼 수는 없죠. 4번은 내가 너 요거 압색할 때 요 검사 요거는 항상 형소법 조문을 그대로 잘 낸다고 했었지. 특히 뭐가 장난을 잘 치노? 마지막에 화음부나 가음부를 하이한다. 요거 장난을 잘 쳐. 해서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28번, 29번, 30번까지는 그나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함정수사는 저번 1차 때도 함정수사 나오고 2차 때도 함정수사 나왔는데 2번이나 3번은 그냥 제일 무난한 지문이야. 2번은 뭐였니? 검거하기 위해서 유인한 건 괜찮고 3번은 이런 유인자가 나오면 수사기관과 관계를 보라고 했지. 누구?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거니까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죠. 맞고. 자 1번은 자 요거는 약간 처음 보는 지문인데 업무 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여기서 이때 가외 행위를 소속회사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묵인한 경우는 이것은 뭔데 기회 제공의 수사 형태로서 인정한다. 자 맞고 그 다음에 4번 별표 한번 쳐봐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10년 넘게 형소법 시험 문제는 학설 문제를 물은 적이 없었어요. 다 팔렸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유일하게 지금 이 학설 문제 형태가 나왔어. 자, 그럼 그 학설을 잠깐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면 돼요. 그럼 쌤, 형소법도 앞으로 학설을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지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주류가 될 거란 보기 힘들어. 다만 내다 보니까 막 학설도 내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학설까지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자, 그럼 거기서 뭐가 포인트였는가? 만약에 함정수사, 통상 우리가 위법하다 하는 함정수사는 범위 유발이야, 기회 제공이야? 기회 제공이야.
아니, 범위 유발이야. 그럼 그런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때 자, 이것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야, 함정을 팠더라도 죄가 있잖아. 그럼 유죄 판결하자. 유죄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야. 함정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때는 무죄로 가자는 게 무죄설이야. 그 무죄설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유야.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으로 위법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아니하니까 무죄로 가자는 주장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야. 이런 함정 수사를 통한 기소는 공소 제기가 무효이니까 공소기각으로 가자. 요게 공소기각설이죠. 판례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어요? 공소기각설 쪽을 취하면서 판례에서 이런 변을 쓰요. 이런 함정 수사를 통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학설을 제시하고 내용이 안 맞죠. 4번 X입니다. 자, 32번 구속에서 1번 맞습니다. 이것도 수사 준칙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 판사는 당연히 영장 심사하겠죠. 맞죠. 3번 자 여기서 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311조가 아니라 315조 다 망연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무난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는 게 전 문제가 다 난이도가 이렇게 그건 아니야. 다만 형법에서 막 다 지치다 보니까 형소법도 막 순간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전체가 다 어렵게 나온 거란 건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 빼고는 다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주모 자 요거 형소법 우리 개정된 거 그때 했었죠. 뭐 영장을 지시하면서 사본 교부까지 같이 한다. 여기 개정됐잖아. 그러면 그것은 피고인 구속의 내용이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이 되니까 그러면 영장 지시와 함께 동시에 사본 교부를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신청이 있는 때 한해서 아니고 당연히 사본 교부를 같이 합니다. 4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임의동의 문제. 원래 임의동의 문제는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잖아. 근데 요거는 자 간단하다라고는 보기 좀 힘들겠죠. 1번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1번은 그냥 무난한 지문이야.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맞아요. 2번 경찰관이 갑을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갑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의 구했고 밑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표시했고 동행하는 도중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둘째 그 다음에 동의해서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날인 거부하고 나는 세 번째다 큰일 났다 지금 한번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강제로 의사의 판에서 끌고 간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이건 적법한 동행 맞다. 자, 그 다음에 자 잠깐만 3번은 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신 건물에서 나오는 임의동행은 동행 요구는 이거는 질서를 위한 행정경찰 목적이고 두 번째가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임의동행 자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행정경찰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하는 임의수사의 형태가 돼요. 자, 그럼 뭐가 포인트입니까? 앞에 단서, 갑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코올 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상당하다. 일단 혐의가 전제가 된 상태야. 그럼 여러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럼 이것은 단순한 경직법의 불신 검문 상태에서 임의 동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할 목적으로 동행한 형사소송법상의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뭐였니?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34번에 1번하고 4번은 제일 무난한 지문이고 2번과 3번이 좀 생각해야 되는 지문이지. 자, 34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어. 1번. 자, 1번 증거 능력과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심증은 확신을 줘야 되니까 심증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 둘 다 확신. 오죠. 2번 맞죠. 자, 3번 한번 봐. 뭐였니? 자, 우리 수업할 때 죄와 형벌에 관련된 것은 엄격한 증명. 그 다음에 자, 범죄 이후에 이때 정황, 정상, 수사, 소송에 관계된 것은 자유로운 증명.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누범 전과는 형벌을 2배 가중하는 형벌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럼 형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무슨 증명이야? 엄격한 증명은 대충 조사해야 돼. 제대로 조사해야 돼.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변론 제기 없이 그냥 조회서만 보고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다시 변론 열어서 조사를 하고 형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그럼 선생님, 자 이런 문제는 풀기가 이 문제는 1번과 2번과 4번이 워낙 명확하게 간단하니까 당연히 풀기가 전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5번이에요. 그러면 34번까지는 그렇게 당혹스럽다 그런 문제는 없어 사실. 다만 학설이 아까 나온 하나 그런 정도고. 자, 35번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여러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를 종합 문제로 만든 케이스야. 이 사건이 여기서 뭐였니? 이때 을이 감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걸 알고, 자 그럼 갑은 피의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갑의 소유 폰 2개를 임의 제출했고, 그러면 경찰이 폰 1, 폰 2에서 폰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감녀의 사진이 떴고 여기서는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병녀의 사진이 뜬 거야. 이때 그럼 여기서 이 사건에서 그러면 이것도 결국 연관성을 가져서 압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요 문제인데, 자 이때 요거는 판례를 약간 각색했죠. 원래 판례는 14년 13년 요 판례인데 요거는 22년 요거하고 병녀의 판례는 21년 시간만 좀 각색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 둘 다 알몸, 나체 사진 등등인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건 시간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 시간 차이가 1년이나 띄어져 있어. 그럼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그냥 동종 범행에 불과할 뿐이야. 동종 범행에 불과할 뿐이니까 연관성이 없더라 이 말이야. 자, 또 하나 문제 속에서 또 하나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서 이때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 이제 1번 한번 보자. 휴대폰은 임의 제출물이기 때문에 휴대폰 2대 다 임의 제출돼 전부를 압수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주목. 여기서 감녀가 임의 제출할 때 임의 제출도 마찬가지야. 일단 경찰이 먼저 갑의 의사를 확인을 했어야 돼.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를 이때 임의 제출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가? 아니고 갑의 피해 사실이 한정이 돼야 돼.
그럼 그 전부를 압색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있어 없어? 없더라. 이런 내용이야. 해서 X입니다. 그럼 2번은 연관성을 가지는가? 요거는 22년도고 요거는 21년도니까 그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나? 그냥 동종 범행에 불과하나? 동종 범행, 단순 유사 범행에 불과하니까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관련성이 없습니다. 3번. 자, 이거 한번 봐봐요. 피해자가 이미 제출했지만 누구 폰이야? 을의 폰이야. 그럼 당연히 을에게 참여기에 안 줘야 돼? 줬어야 돼? 줬어야지. 3번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35번 이 문제는 판례 요거 기본 판례 요런 판례 공부가 있으면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사실 하나 따져보면. 그 다음에 그럼 4번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그 다음에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돼야 한다. 자, 선생님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응용해야지. 주목. 자, 우리 예컨대 PC 출력해서 제출한다든지 녹취서 제출할 때 모두 함께 제출. 그럼 법원이 검증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동일성, 무결성 이걸 검증하는데 일단 내가 항상 입증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두 개 빼고는 다 검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원매체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아니한가는 소송,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엄격한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X가 됩니다. 4번. 자, 그러나 36번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할 때 순간 괜히 헷갈리게 하면서 난이도를 주는 문제입니다. 자, 사법경찰관 P는 갑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전문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갑의 집에서 컴퓨터를 압색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밑줄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 가져왔다. 자, 잠깐만. 압수 끝났니? 아직 종료 아니니? 봐라. 원칙은 현장에서 혐의 내에서 출력하거나 복제가 원칙이고 예외가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는 이미징, 하드카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PC 압수 해서 수사기관 가지고 와서 혐의 내에서 출력하지. 그럼 이거는 아직 압수가 끝났니? 아직 진행 중이니? 진행 중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럼 수사기관 가지고 왔어. 밑줄 참여권을 줄쳐봐. 고지하지 않고 참여 없이 검색하고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고 또 영장을 요금 받았습니다. 자, 그럼 1번. 그럼 잠깐만. 선생님. 그럼 1번 맞는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잡아먹고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어. 자, 중요한 건 압수 끝났니? 아직 진행 중이니? 그걸 생각해야 돼. 압수물 목록은 언제? 압수 다 끝난 다음에 바로 교부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이해되겠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그냥 하드카피 통째로 하드카피 했어. 그러니까 어느 파일을 출력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직 교부할 단계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1번 X야.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했으면 1번 교부해야 한다고 맞네 하고 체크하고 딴 문제 넘어가면 나중에 보기 답이 틀리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주목. 자, 너 그 이미지 파일 사건 기억나시? 선생님 그거는 왜 참여기에 안 주됩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압수 종료했기 때문에 그걸 수사기관 가지고 와서 출력할 때는 참여기에 줄 필요 없지만 이거는 아직 압수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수사기관 가지고 오더라도 참여기에 줘야 하죠. 그럼 2번 X죠. 자, 3번 주목. 자, 그러면 이때 앞색에서 우리 수업할 때 말하니 당사자 등은 참여해야 하니 참여할 수 있니?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나 장소는 통지해야 하는데 무조건 해야 하나 예외가 있나? 예외가 있다. 첫 번째가 급속을 요할 때 바로 증거인멸 요럴 때고, 두 번째가 뭐였니? 본인이 나 참여하지 않겠소 무슨 표시? 의사 표시할 때. 그러면 이 경우는 증거인멸이 예상되니까 통지를 해야 되니 생략할 수 있니?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종합문제로 지금 나와. 종합문제. 봐봐. 그럼 이 문제 속에는 정보 저장 매체 압색과 압색 절차 다 같이 종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자 4번 성폭력 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좀 선생님 사후에 발견된 거 영장 받으면 되지 않나요? 처음 이 문제 속의 함정, 수사기관 가지고 와서 참여한 상태에서 검색했나 참여 없이 검색했나? 참여 없이 검색하고 우연히 발견하고 영장을 받았어. 이때 압색 과정이 위법한가 적법한가는 어느 한 단계를 봐서는 안 되고 종합해서 봐야 돼. 만약에 참여를 한 상태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다시 영장을 받았다. 그럼 괜찮아. 그러나 처음부터 참여 없는 상태잖아. 그럼 베이스가 위법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위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위수증인데. 해서 4번이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에 1번하고 2번. 자, 나 좀 봐요. 주목. 우리 기억나죠? 전문증거 수업할 때 내가 요 말 기억하라고 했어. 그 자체 원본 대화 속의 내용 전문. 시험 칠 때 생각하기 시가 헷갈리니까 요 말 기억하라고 했지. 자체 원본 내용 전문. 그냥 써먹어. 그럼 1번 뭐였니? 내용의 진실성. 내용. 그러면 전문법칙 적용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자체. 그럼 뭔데?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맞잖아. 그럼 2번은 자 1번을 응용하는 거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밑줄 쳐봐.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라는 내용의 진실성. 답은 끝났어. 내용의 진실성. 내용이잖아. 그럼 뭔데?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해야지. 그럼 봐요. 이 문장만 내가 기억하라고 했지. 그럼 요 문장 알았으면 뭐야 보자마자 내용일 때는 전문 그냥 가면 되잖아. 해서 2번 X가 됩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경찰 이번에 그 시험 치고 이때 카페나 이런 데 사이트 봐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게 없길래 타마 형법 막 경찰아 막 성수하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해설 달면서 3번에 논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왜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몇 줄 쳐봐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요 말을 저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하면서 증거 동의에 대해서는 자 저번 주 수업 들으신 분 전문법칙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냐 요한 적 있지. 아니면 전문법칙의 예외로 볼 것인가 요한 적 있지. 내가 수업할 때 1차 예외는 311조부터 16조 2차 예외가 318조 한 적 있지. 판례가 내가 어느 쪽 간다 그랬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야 예외로 갔어. 예외로 갔잖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 이건 틀린 질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건 논란 나올 거라 봤는데 워낙 딴 데 쇼크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약간 오류로 볼 수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가 되면 이런 표현을 써야 돼. 그 뒤에 문장은 맞아요. 탄핵 증거는 아예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적용 안 돼. 이거 맞는데 앞에 문제 저희가 볼 때는 판례에 의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확실하게 2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되니까 그냥 답 처리가 몇 번 될 수밖에 없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 거예요. 알겠죠? 해서 그런 점이에요. 저번 1차 때는 전문법칙 거의 안 내다가 그냥 무신경하게 내다가 이번은 전문법칙만 집중해서 냈어요. 38번. 자,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요거 기억나니? 볼래?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했어. 수업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전문적 문제는 풀어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저번 주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현장에 가서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기억나니? 제목은 검증조서인데 현장의 상태, 목격자 진술, 범행 재현 이런 거 한 적 있지. 현장의 상태는 검증 맞아. 목격자 진술은 제목은 검증조서라도 검증조서야 참고인 진술이야. 참고인 진술로 가야지. 그럼 이때는 312조 6항에 따라 경찰이 진정성립 문제 아니라 12조 4항의 조건을 다 갖춰야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312조 4항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되니까 이 문제는 답이 멀어지게 돼. 자, 2번 한번 봐. A는 살인 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길 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한 내용을 주목. 자, B가 목격한 내용이야. 그럼 B가 내가 저번 주에 A가 길을 가다가 목격한 걸 직접 나오면 원본, 진술하면 참고인 진술, 일기장 적으면 313조, B에게 말했을 때는 전문 진술, 이런 것도 한번 했었지. 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 수업한 대로만 따라와줘. 그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그럼 B가 목격한 내용을 A에게 전달했어. 그럼 A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문 진술이 돼.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다. 그럼 피고인 아는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는 자 진술을 내용을 하니까 316조 2항으로 가서 필요성과 특신이고, 이거는 나와서 진술한 게 아니고 자기가 또 B에게 들은 내용을 일기장에 적었다. 그러면 전문, 재전문이 돼. 그럼 이거는 313조입니까? 그냥 재전문 증거입니까? 재전문 증거로 가야지. 그래서 13조와는 거리가 멀다. 2번 X입니다. 자, 3번.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처리한 내역을 이때 처리한 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밑줄 불법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자, 잠깐만, 뭐가 떠오르지? 뭐가 떠오르지? 딱 머릿속에 떠올라 봐야 돼. 성매매 메모리 카드. 요거 이야기했지?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야, 불법적이야? 불법적이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작성했지? 그러면 315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X입니다. 자, 4번. 갑이 살인죄로 공소 제기된 공판에서, 그럼 갑은 피고인이야.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밑줄 단서 하나 죽었어. B가 생전에 갑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봤다. 주목. B가 목격하는 것을 A에게 전달했고 A가 나왔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316조 2항이야. 그건 두 가지, 필요성과 특신. 그런데 원목격자 죽었대. 근데 문제 마지막에 특신 상태도 있대. 그러면 오리지널 316조 2항이지. 그러면 자, 필요성과 특신 갖춰졌으니까 증거를 할 수 없어, 있어? 있다 해야지. 만약에 전문 증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봤으면 이게 도대체 뭐 많은지 되게 헷갈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수업할 때 내가 이런 거 다 응용해가지고 했잖아.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하면 다 풀어내. 자, 39번. 내가 이걸 어젯밤에 아들에게 너 이 문제 어떻게 볼래 하고 고1인데 보여줬더니 대뜸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권총으로 살해할 수 있어요? 야, 그건 생각하지 말고 문제니까 라고 보는데 지금 케이스 문제 지금 벌써 여러 개 나오고 있다. 갑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 권총으로 살해했고 내가 그래가 이런 식의 문제 저번 혹시 너가 543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파이널 할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해가 내가 543하고 파이널에서 케이스 밑에 11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의 문제 단 적이 있죠. 아마 그런 식의 문제는 나는 혹시나 싶어서 내가 해봤는데 생각대로 설마 나오겠나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상 나왔다는 거. 그럼 앞으로 이런 형태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문제는 단순 지엽적인 문제야, 종합 문제야. 다 결국 종합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CCTV에 녹화되었고 사법경찰관 P는 밑줄 쳐봐. CCTV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건네주자 압수했고 그 다음에 P는 자 갑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했고 이메일 속에 B가 권총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자, 라는 케이스인데 기억. USB에 저장된 파일이 기억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질문 당연히 동일해야지. 자, 니은에 CCTV에 녹화된 갑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동의 없이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목. 이미 제출 누가 할 수 있니? 소유자, 소지자, 관리자. 그럼 이거는 CCTV 관리자니까 이미 제출 못하냐 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따라서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고. 자, 그 다음에 뒤끝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의 밑줄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점, 이 요정 사실일 때는 주목. 자체, 원본, 내용, 전문. 주목. 그 속에 살인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돼. 그러나 현장의 CCTV와 같은 내용이다. 그냥 그 자체야. USB 자체야. 그럼 이때는 전문 증거로 볼 수는 없더란 것이. 만약에 이 문제를 바꾸어서 요정 사실이 살인죄가 요정일 때는 전문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 그런 기억이 없다. 진정 성립을 부인합니다. 보지 말고 313조 2항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는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조문 내용이잖아.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야지. X가 되겠지. 40번 요 문제는 이게 뭐였니? 여기서 형법과 형소법의 종합 문제인데 내가 형소법은 내가 해설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형법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 형법에 그냥 판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케이스 문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김에 형법쌤한테 쌤이 좀 해설하실래요? 했더니 굳이 나보고 하래. 그래서 내가 할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자 기억에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다 볼 수 없는 나는 형법쌤 물어봤어. 이 경우는 묵시적인 동조 의사로 봐야 되지 않는가 봤을 때 라고 하는데 이때 그 형법쌤은 이 경우는 가공 의사가 없고 두 번째가 수술한 지 아파가지고 그만뒀다 하면 이거는 동정심을 일으켜서 그만둔 중지미수입니까? 장애미수입니까? 장애미수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한 김에 앞으로 형법까지 같이 해버릴까 그냥. 자 이때 기억은 뭐였죠? 니은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무슨 미수? 장애미수까지야. 자 그 다음에 뒤끝과 리을은 뭐였니? 형소법의 문제야. 다시 박스 한번. 며칠 후 을은 친구 C를 만나
갑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사법경찰관 B는 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을로부터 들은 진술 조서. 자, 주목. 그럼 뭐였니? 자, 갑이 제가 전문증거 저번주에 수업할 때 A라는 사건을 목격한 내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을이 증언하게 되면 316조 2항이 되겠지만 자기가 경찰에 와서 진술하고 그 진술을 조서로, 그러면 한번 전문, 재전문, 그럼 그 조서가 법정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러면 요 경우는 내가 뭐라고 했어? 316조 2항과 수사기관의 조서는 몇 조? 312조와 12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314조 모두 갖추어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요것만 가지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해야 되겠지. 해서 리얼 X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40번하고 39번하고 38번하고 그 다음에 36번하고 이런 게 한 4-5개 정도는 빨리 풀기가 힘든,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잡아먹고, 그럼 나머지 문제는 좀 무난했지만 완전 무난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함정이 곳곳에 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형수법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완전 상은 아니야. 상은 아닌데 되게 정교해졌고 난이도가 1차 때보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때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 종합해서 봤을 때 딴 과목에서 막 시간이 다 잡아먹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놓쳤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에서는 그러면 단순하게 옛날 기출 패턴으로 공부하는 그런 어떤 고정 관습은 버리시고, 다섯 버리시고, 문제가 다 심도 있게 나도 있게 나올 거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이제 문제 준비하셔야 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그리고 막 문제 안 푼다, 그 문제가 매달리게 되면 이번에는 매달리고 딴 거 못 풀면 딴 것도 어려우니까 겨우 하다가 시간 부족, 꽈락 이렇게 가지 않았겠니? 그럼 전체로 빨리 시간으로 빨리 푸는, 막 막히면 딴 거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계속 연습해서 시간 배분. 왜? 점수는 상대적이니까 꽈락만 넘었다라면 꼭 80점, 90점 안 나도, 심지어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60점 후반, 70 끝으면 합격하지 않을까? 근데 막 제대로 막 많이 잘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 막 풀고 거기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시간 잡아먹고 딴 거 막 다 찍었다 그럼 꽈락 돼버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요런 있게 풀어가는 요런 연습을 좀 계속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과목 다 난이도를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